예,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52페이지 심판의 대상입니다. 헌재법 41조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률이 대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법률.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률이 된다는 건 뭐, 큰 이론은 없겠죠. 그죠? 그, 법률이 되는 거고 시행령 등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라면 된다고 하지만은 대통령령 등은 법률 또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규범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헌바소원에서나 뭐 헌가에서 그 대통령령 등이 나오면 바로 부적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폐지된 법률이라도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폐지되었지만은 폐지되기 전에 그 법률이 저 당의 재판의 전제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재판의 전제가 됐는데 뒤에 폐지되면은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 볼 것입니다만 조금 쟁점은 다릅니다만 긴급조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헌바의 대상으로 된다고 했죠. 헌바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헌가의 대상으로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긴급조치는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더라도 그 당해 재판이 전제가 되면 그죠? 당해 재판이 전제가 되면은 당연히 대상으로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대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관습법이 대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관습법에 대해서 헌가, 헌바의 대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이런 부분은 있겠죠. 관습법이라는 거는 관습 다음에 법이라는 거는 계제죄라는 건 아니죠. 레이트라는 거죠. 레이트, 법, 일반 규범 이런 거죠. 우리는 관습헌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습헌법은 사실은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헌법에 포함되는 것이고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5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헌법은 위헌법률 헌가나 헌바의 대상으로 될 수 없죠. 그죠?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헌법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습법이 이 관습법 중에 관습헌법도 있고, 그죠? 관습법률도 있는 거죠. 랭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당연히 관습법이라고 해서 헌가나 헌바의 대상이 된다는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죠? 관습이 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헌법이냐 법률이냐, 랭킹이 헌법이냐 법률이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민사법에서 말하는 관습법을 헌재에서는 헌가나 헌바의 대상으로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주 145페이지에 145번에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종전에는 관습법은 그 헌가나 헌바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 판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정판 2015년도 나온 개정판에는 관습법이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뭐 그것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면 논란은 있으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면은 헌가나 헌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디에도 이 결정에서 그 관습법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는 논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부작위는 그러니까 강학상 입법부작위를 진정 입법부작위와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정 입법부작위는 뭡니까?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do something. 그죠? But insufficient. 충분하지 아니한 법을 만든 겁니다. 그죠? 그 만들긴 만들었는데 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 경우엔 덜 만드는 법은 존재하는 법, 만든 법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험가나 험바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약도 법률의 효력을 가지면은 그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긴급 조치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이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도 자신의 그 관할에 속한다고 보고 현재도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는 조금은 묘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긴급 조치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헌법 107조 2항입니다. 그죠? 헌법 107조 제2항.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심사권을 전제로 해서 대부분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다? 흥하나 흥바.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고 봐서 흥가나 흥바의 대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3년 3월 21일 그 2010 헌바 130조지 않습니까? 헌바 그러니까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좀 재밌는 건데 법원도 긴급조치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서로 보면은 대부분이 먼저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 전원합의체에서 긴급조치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고 13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고 그 결정으로 그 조항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법 47조 4항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재심은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법원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옛날에 긴급조치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법원은 107조 2항에 따라서 그 명령규칙에 대해서 위헌 위법 심사를 하면은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뭐 명령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겁니다. 적용하지 아니함에 그친다. 그죠? 주문에도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그 위헌에 관한 판단은 이유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긴급조치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아준다는 얘기는 그 긴급조치가 헌재 이론에 따라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그것이 헌가 헌바의 대상이 되고 그 위헌 결정을 하면 헌재법 47조 4항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법원이 재심을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헌재가 올권을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긴급조치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긴급조치에 대해서 위헌 위법 심사권은 대부분이 법원이 가지는데 헌재가 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해서
위헌 결정을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헌재 결정을 토대로 해서 재심 청구를 받아 주면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가지고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2010년도에 결정한 2010도 5986 이 판결을 토대로 해서 재심을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심을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법원에서 그 긴급조치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지만 그 당해 사건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그것이 대세적 효력을 가지진 않고 그 대부분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서 헌재법 47조 4항과 같은 효력을 규정한 법령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되는 거죠.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법원이 비난을 받게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헌재나 대부분이 모두 다 악법이라고 하는 긴급조치에 의해서 처벌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 주인도 할 수 없고 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고심을 하여서 내놓은 결론이 5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는 판례들을 내놓기 시작한 거다. 이게 상당히 법원으로서는 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지 옳은지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해보아야 되겠지만요. 마치 그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40, 그 형사소송법 420조 제5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참 과분합니다만 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부분의 고심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그게 타당한가라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받아들인 2010년도 헌법 132호 결정이 바하 사건 아닙니까? 그죠? 바하 사건.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마하 사건, 68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이었으면 사실은 논란은 조금 더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하 사건에서 법률이 아니라 명령 규칙도 그 헌법재판소는 지금 헌마소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직접성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조금 논란의 소지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 형태가 헌바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의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실시간 수업에 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